다음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변화가 학생부 변화입니다. 학생부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미 답을 드렸어요. 학종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게 없어요. 학종이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생부는 바뀌지 않았는데 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부는 안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강화,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 차단, 예를 들면 사실상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 차단은 늘 이루어져서요. 자소서 중에서 변호사인 아버지로부터 잘 배워서 다 불합격이에요. 원래 그런 애는 안 떠, 그게 그럼 원래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왜냐면요, 아이고 뭐지 이러면서 떨어뜨려요. 네가 내세운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럼 떨어뜨려요. 원래 그런 거 쓰면 떨어져요. 네. 요 내용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의 보도와 현장이 가장 불일치하면서 언론 보도가 어머님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심어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표된 내용에 대한 교육, 언론의 학생부 보도예요. 자, 언론은 학생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비교과를 뭐 했다? 폐지했다. 비교과를 폐지했으니까 자동봉진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됐죠? 아, 자동봉진이 뭐냐면요. 따라 해보세요. 자율활동. 네, 해보세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앞자를 딱 따면 자동봉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 비교과의 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원래 수시 학종에서 교과가 70%였어요. 교과 세팅이 70%였다고요. 학생을 평가하는데. 원래 서울대학교는 공개합니다. 자신의 학종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데, 서울대 공개 라인이 뭐냐? 서울대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75% 이상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세특에서 뽑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학종은 세특을 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아이의 인성 혹은 종합적인 아이의 여러가지 활동을 위해서 보완적 개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봉사와 독서활동을 평가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대학이 현재 학종을 비교과로 안 뽑습니다. 아니, 창의적 체험활동이 뭐라고요? 원래 학종 컨설팅은 세특을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세특 속의 책, 세특 속의 아이의 활동, 세특 속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언론이 맨날 얘기하는 게 비교과, 봉사가 뭐 그리 중요했다고. 아니, 고려대학교 4.3 학점을 받은 학생이,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은 것이 입시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오지랖이 넓구나 이러면서. 제가 의전원 컨설팅 했으면 저는 그 소리 넣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오지랖 넓어 보이니까 빼라고. 봉사는요, 의미 있는 봉사가 있는 거고요. 독서는 의미 있는 독서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머님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봉사가 어마무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어마무시하고, 논문은요, 지난 5년 전에 이미 고려대학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논문 안 보니까 논문 쓰면 안 돼요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은 교육 현실과 그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는 그걸 어떻게 했죠? 이용한 것 같습니다. 비교과를 폐지했다. 폐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학생부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비교과 활동을 대입해서 반영을 폐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을 폐지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간 비교과는 늘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어머님들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비교과가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교과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가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어머니들. 그건 정규예요? 정규 외예요? 정규죠.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공식 동아리는 여전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뭘 빼겠다는 거죠? 자율동아리를 빼겠다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느낌 이해하셨어요, 어머니들? 근데 원래 자율동아리는 빠지게 돼 있었어요. 네, 원래 빠지게 돼 있었어요.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전부터 자율동아리 너무 번잡해. 이거 뺄 거야. 라고 얘기해서 원래 자율동아리는 30자만 써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발표로 30자도 못 쓰게 된 거죠. 아, 정규동아리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거예요. 봉사. 그래, 외부봉사 하지 마. 근데 그러면 학교봉사는 넣겠다는 거예요. 진로활동은 어떤 거죠? 진로활동은 학교의 정기교과과정 내용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진로활동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정기교과과정 내용이죠. 그럼 반영해야죠. 자율활동은 아니 학교가 애들 학생회장 뽑고 학교가 무슨 활동을 했어요. 그걸 안 넣어요? 정기교과과정이니까 넣어야죠. 글자를 왜 작게 썼는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기소개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표. 자, 그래서 7쪽의 표를 한번 봐보세요. 먼저 7쪽을 보시죠, 같이. 7쪽을 보시면 현 중3, 현 중2 모두 다 교과활동은 세트, 가장 중요한 500자가 다 기재되는 겁니다. 다만 방과후 학교를 기재하겠다, 기재하지 않겠다? 기재하지 않겠답니다. 근데 원래 방과후 학교가 별로 고등부에서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요거는 특목고 애들한테 조금 유리했었던 거죠, 방과후 학교. 근데 특목고 애들도 사실 방과후 학교 많이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재 발명교육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하겠다. 그러니까 교내 활동에서의 뭐 영재학급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세트에다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쓰시는 겁니다. 1000자, 500자 그대로 쓰라네요. 그죠? 자율활동 500자 쓰라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네요. 동아리활동 500자라니까요, 어머님들. 뭐만 반영하지 말아라? 자율동아리만 빼라. 봉사활동 기재하지 않는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할 실적은 반영해라. 학교에서 한 걸 반영하라는 거니까. 어떤 학교는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 지어가지고 연결해서 봉사하면 그거는 대입에 반영되는 거고, 어떤 학교는 봉사가 꽝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모님이 하던 거를 선생님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잘 보이든가 선생님을 쪼든가 해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때 가시다 보면 이어진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 활동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1365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어떠한 사단법인이 학교와 네트워크를 맺고 봉사를 해야만 이제 봉사 실적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맥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로활동은요? 진로 희망 분야는 원래 미반영이었어요. 중3서부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를 어떻게 하겠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자, 저를 보세요, 어머니들. 갑자기 막 스몰했으면 화가 나지 않으세요? 화 안 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언론이든 뭔가에 대한 내용이든 대치동 집값 얘기하는 거 좋긴 한데요. 그건 분당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분당이 최고 수혜자죠. 교육제도 변화에 따라서 뭔가 올라가면 분당이 제일 낫죠. 왜? 우리 성남외고를 갖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성남외고가 뺑뺑인데요. 그렇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교육 특구적인 형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종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어머님들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차이입니까? 독서도 미반영 됐다고 얘기하지만 독서 기재하는 9번 항목이 사라졌다는 거지, 책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럼 책은 구석구석에 흐트러트려서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이미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주요 대학 학종하는 학생들은 9번 독서 항목의 책을 쓰지 않고 진로나 동아리나 각각의 어떤 활동 속에서 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9번 항목은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가 책을 읽고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쓸 수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단순하게 책을 읽는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학생이 어떠한 생각의 변화를 가졌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서울대학교 발표에는 무조건 독서는 동기와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냥 흐트러진 거예요. 자, 이제 교육부의 의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그래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종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근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대한민국 행정당국은 갖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대학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언론과 여론이 하도 교육제도를 흔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면서 뭔가 학부모들이 그동안 가장 불편해했던 것을 정리시켜준 거지 학종의 근본을 훼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어머님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학부모들이 가장 학종에서 힘들어했던 게 뭐죠? 자소서죠. 근데 저한테 오면 그냥 제가 무료로 써준다는데 그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대입 자소서는 그냥 즐겁게 써야 되고요. 고입 자소서가 사실 더 힘들어요. 고입이 자소서가 당락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발휘하는 거는 고등학교 입시지 대입이 아니에요. 대입에서의 자소서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졌어요. 초창기나 자소서로 붙은 거지. 그냥 그때 좋은 일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대 면접하고 애들 서울대 보낼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안 받아요. 그 돈 어떻게 받습니까? 그 아이의 학생분을 보면요, 뭘 받을 생각이 안 나요. 열심히 살아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아이가 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설사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학생분을 보고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오시면 그냥 자주 만나기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냥 다 얘기해줘요. 생각보다 트라이 하시면 잘 뚫려요. 웬만하면 1월에 집중적으로 뚫어보세요. 별로 제가 한가해요. 12월은 조금 바쁘니까 1월을 뚫으시면 1월은 많이 만나드려요. 1월, 2월 굉장히 괜찮아요. 1월, 2월 달은 날씨가 추우니까 어디 싸돌아다니기도 힘들고요. 그 학원에 오는데 뭐 할 일도 없고 선생님들 보기도 부끄럽거든요. 근데 원장이 어머님들 만나고 뭔가 애들과 이렇게 다니면 뭐가 제가 뭘 크게 하는 일 같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때. 그때 상담 일정 그때 쭉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소서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고입이라니까요. 외대부고 입시의 자소서 의미 있고요. 하나고 입시 정말 중요하고요. 성남외고 입시는 중요해요. 왜냐면 외고는 아직까지 자소서에 의지하는 바가 커요.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대입은 아니에요. 대입은 학생부가 너무나 정교해서 자소서가 그렇게까지 결정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언론이 그냥 만들어낸 거고 환상을 심어준 거예요. 다만 자소서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는 자소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치를 수 있는 대학에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고도의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소서가 의미가 있는 대학은 이미 학종에서 학생부를 상당히 정교하게 해석해내면서 학생부의 정교한 해석 앤드 이것을 자소서로 검증할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서울대 지금밖에 없어요. 그냥 서울대 외에는 그냥 점 하나 찍어도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오만하면 안 돼요, 인생은. 그래서 입시 기관들 가면 점 하나 찍어도 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알아요. 점 찍고 붙은 애가 누군지 아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모든 영역에 최선을 다해야지. 네가 너의 12년 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3,000자짜리 글 한 편도 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자소서는 없어져요. 없애겠대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자소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거든요.
학생부에서 말하지 못하는, 학생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기본적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면접에서 물어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소서를 안 본다 하더라도 자소서에 필요했던 것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대학은 면접에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종에서 면접을 안 봤던 학교들도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고요. 면접을 5분씩 보던 학교들은 10분씩 보게 될 거고요. 10분씩 보던 대학들은 20분씩 볼 겁니다. 서울대학교는 사범계열의 면접을 40분 봅니다. 의대 면접도 더 길게 봅니다. 왜죠? 물어볼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이 조금 더 강화된다. 그러면 아까 정시에서도 면접이 강화됐죠, 어머님들? 수시에서도 비슷하겠죠. 자소서 페이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만큼, 정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만큼 대학들은 어디서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그냥 면접에서 그냥 직접 보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야, 너 최근 뭐 봤어? 이런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떤 때 뭐 봉사는 뭐 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외부 활동 한 거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면접에서 시원하게 물어봐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학종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패턴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들? 자, 뭐 행정 특성도 되게 중요해요. 문제는 이 행특에서 학생의 비교과를 적으라고 했거든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교육부가. 행특에서 학생의 비교과를 적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담임선생님하고 좀 잘 지내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중학교 때처럼 싸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잘 보내시면은 학교 선생님께서 시원하게 얘가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봉사도 몇 시간 어디서 꾸준히 하고, 얘가 뭐 책도 되게 많이, 이런 거 적어줄 수 있어요. 얘가 대부분의 행특은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적혀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량적인 것을 적을 때 선생님들의 부담이 덜하거든요. 근데 정량적인 것을 적을 때 제일 좋은 게 책 몇 권 읽었다, 봉사 어디서 뭐 했다를 적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측면들 속에서 행특에 대한 문제들이 전에보다는 조금은 더 강조되었다. 대신 교사 추천서는 어떻게 됐죠? 전과 동일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 똑같은 내용 이제 한꺼번에 설명한 거고요. 소논문은 원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들 아시죠? 이제 저희 학원 설명회나 교육진담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소논문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었다. 지난 3, 4년 전부터 이미 그 시대를 뒤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논문이 논문이지 왜 소논문이죠? 그럼 중논문도 있고 대논문도 있다는 거잖아요. 특대 논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제가 만든 말이에요. 소논문이라는 말. 제가 그 말을 왜 만들었냐면요. 8년 전인가 대학 입시에서 논문을 쓴 애가 합격을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경영대를. 그때는 논문을 막 짜집기 해서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왜 그 해피타임에서 4,000원짜리 다운받아가지고요. 그거를 막 짜집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요. 서울대학교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논문을 짜집기 이러면서 고르는데 얘는 진짜 썼거든요. 그 얘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쓰면 붙이는구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특목고 학생들한테도 논문 지도를 해준다고 했더니만 어머님들께서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어머님들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논문을 쓰시기 대학 졸업하실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아유 서너 장짜리 소논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논문 그랬죠. 그때 어느 날인가 학생부에 서서히 적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논문이라는 말들이. 그랬더니 점점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 게 아닌가. 저는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 말고도 누가 썼겠죠. 네. 자, 이겁니다. 학종에서 어머님들께서 가장 거대한 변화는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아까 정시와 대입 구조 개편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였죠? 사회통합 전형이었죠. 그런 다음에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수능 앤드 면접 정도만 볼 거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중요한 것만큼 학종에서 가장 거대한 핵심 포인트는 블라인드 평가입니다. 블라인드 평가는 뭘로 하겠다? 서류로 하겠다. 누가 구분이 안 되죠? 강남의 고등학교와 분당의 고등학교가 구분이 안 됩니다. 몇 가지는 좋은데, 그죠? 분당의 고등학교와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건 별 나쁘죠? 그쵸, 어른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탄천을 끼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 녹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탄천을 중심으로 한 봉사입니다. 탄천이라는 지명이 있으니까 분당 사시는 대학 교수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동네에 있구나, 우리 동네 고등학교 나왔구나 생각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한강은 힘들 겁니다. 강북인지 강남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강 남쪽 뼈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게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그거를 이런 식의 어머님들 느낌 이해하셨죠? 그런데 분당 지역 내에서는 또 구분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 블라인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일반고의 평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 선발이 일반고의 평준화를 만들듯이 일반고의 평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블라인드 서류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학종에서 학교를 선정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강남에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죠. 강남 학종에 상당히 불리한 영역입니다.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10% 정도는 양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논술 전형 애들이 가는 거거든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수능으로 뽑는 게 원래 40%였어요. 원래 보통 대학들은 40%로 뽑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그게 정시가 30%였을 뿐이지 사실상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니까 수능 전형 아닙니까? 특기자도 수능 최저에 있으면 수능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과 특기자를 기본적으로 합치면 40%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시에서 그래도 지역 간 고등학교 간 편차가 인정되는 게 좋았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 놓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교육특구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일반고끼리의 뭐를 없앴다. 일반고의 평준화, 일반고 내의 평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고는요, 드러나죠. 하나고가요, 요즘 1학년 애들한테 뭘 지도하냐면요, 거북선 연구를 시켜요. 교내 연구 프로젝트로 거북선을 연구하는데요, 이 거북선이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은 게 많대요. 그래서 화포를 쏠 때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포를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환기 시스템을 구축했을까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1학년 애들이. 1년 프로젝트고 3학년이 돼서도 할 거라시라는 각서를 쓰고 합니다. 애들이. 그 면접도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 거북선이 있는데 알겠죠. 특목고와 일반고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 몇 학년까지가 특목고를 갈 수 있죠? 초 5까지 갈 수 있죠?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없어지기 전까지는 특목고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합니다. 5년 이후에는 반드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초5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초4는 이제 외부도 없어지고 수능도 바뀌고 새로운 교육제도에 적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은 다른 겁니다. 입시가 가장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기점이 이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특목고에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정시는 아무래도 학교 공부 분위기도 좋고, 그렇죠? 수시도 블라인드 서류지만 어쨌든 특목고가 학교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상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학종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를 많이 해석적인 형태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대학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 서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즉 학생부에서 지역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어떻게 버리겠다? 삭제시켜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해라. 학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좀 무리한 얘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고교 프로파일링을 하는 학교는 제대로 했던 학교는 서울대학교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졸업생 학교 성적에 대한 계량적인 형태의 측면을 좀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